여러분 3포 세대 들어보셨죠? 요즘 이거 모르면 젊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자, 5포 세대라는 것은요, 집과 인간관계입니다. 7포 세대가 생겼습니다. 희망하고 꿈을 포기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넘어서 이제는 더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라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M포 세대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영어 속담에 있죠. 저 사람은 태어날 때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자,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집안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득권, 즉 돈일 수도 있고 부모의 빽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 반해서 흙수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흙수저는 뭐냐? 알바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집에 비데가 있다, 없다. 집에 차가 없거나 차가 있어도 7년 이상 된 차를 산다. 부모님이 정기 검진을 안 받는다. 가계부채가 있다. 중고나라에서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래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5개에서 25칸에 몇 개 이상이 해상되어서 줄이 쫙 연결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겁니다. 자, 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어제 그 25개 다 봤어요. 보니까 진짜 여기에서 상당수가 해당되는 젊은이들이 그 사람의 인생이 특출나게 공부로서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어서 남과 다른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미래가 있겠는가? 즉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존재하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저 또한 그런 것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냥 희망을 가져라, 노력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식으로요, 청춘은 아픈 거니까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말한 미국의 동기부여 개발 전문가들과 같은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종교기관을 가는 게요, 희망을 상실하는 데서 뭔가 위안을 얻고자 종교기관을 가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때 가서 그 위안을 주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사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신음서제도, 음서제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과거로서 신분 상승이 유일하게 가능할 때 어떻습니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리고 판서, 즉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들의 애들은 뒤로 몰래 과거 급제한 사람과 같이 배설을 줬습니다. 그걸 음서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로스쿨까지 나온 딸 아들들을 국회의원들이 취직시키기 위해서 백을 썼습니다. 솔직히 권력 실세들 자녀들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재벌에서 안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정권마다 문제가 돼서 시끄러웠습니다. 대기업들이 취직을 시킬 때 일정한 티오는 빼놨다가 상납하는 것도 기정사실 아닙니까? 근데도 하물며 그러지 않습니까? 전방에 간 사람들 훈련소에서 묻지 않습니까? 집에 부모들 중에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적어내라고, 군 고위층이 있으면 적어내라고 안 합니까? 자, 저건 뭐 하려고 적어내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자, 학교 다닐 때 없는 집 애들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합니다. 그때는 졸업이 목표겠죠. 군대 갔다 와서 겨우 졸업합니다. 빚은 좀 쌓여있어요. 한 2천만 원 좀 쌓여있다잖아요, 평균. 근데 그 다음 거기서 취직이 됩니까? 취직을 하려고 2년 3년을 죽으라고 수백 군데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가 자기 희망보다 훨씬 못한데 겨우 취직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고 집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냥 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자조를 하고 이 조롱을 합니다. 요즘 센송합니다라고 유행하는데 이 말이 뭔가 조센증이라서 죄송합니다. 즉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고요. 미개하다란 말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나왔죠. 자, 헬조선. 한국을 어쨌든 벗어나야 된다. 이민계를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민 가봤자 대국이 없다는 것은 제가 헬조선 비판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어쩌다가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헬, 지옥으로 부르게 됐느냐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기성세대로서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벼랑 끝 청춘들 끝없는 도전 좌절 희망마저 접는다라고요. 이 아마 연합뉴스 기사 같은데요. 20일 저녁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박모 씨 33살이 떨어져서 자살했는데 부산에 있는 대학을 2011년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맞서서 공무원 시험도 보고 단 뜻대로 안 돼서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최근에 말수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지 않다가 마침내 몸을 던진 겁니다. 정성환 씨 201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4년째 취업준비생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30살인데요. 인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의 꿈은 방송 PD가 되는 건데 방송사에 시험을 봤지만 다 떨어지고 30이 넘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낮춰서 원서를 내고 있는데 정규직만 꼭 지원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2년 전부터는 경험을 쌓겠다고 케이블 방송사에서 조연출을 할 때 집에도 못 가고 고생했지만 박봉 때문에 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좌절을 했다. 취업이 안 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밖에 없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자, 이 사람이 성공한 스토리보다 결론은 그래도 취직이 안 됐다라는 실패한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90%입니다. 1년에 등록금 1,000만 원을 내는 사립대학을 다니 20, 30대 상당수가 학자금 대축을 받아서 다니는데요. 자, 졸업을 하면 학원 취직을 위해서 학원 다녀야 되고 생활비를 번다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취업 준비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몇 년을 하죠. 그런데 졸업 이후에 분명한 진실은 1, 2년 안에 취직이 안 되면 평생을 좋은 직장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또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이 앞에 말한 정성환이라는 사람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90만 원 받는답니다. 그러면 6시 일 마치고 집에 와가 피곤함을 이기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 취업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취업이 공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한국직업개발원이 대졸자 1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를 보면 대학 졸업 후에도 부모의 같이 살거나 용돈을 받는 캥거루족이 51.1%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런 선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취직을 해도 비정규직의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을 해도 결혼을 할 만큼 돈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유행가 가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개도 못 키우면서 결혼을 어떻게 하고 애를 어떻게 놓느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지역, 출산, 결혼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만들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나중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세대로 만드는 이 사회가 재생산이 되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출산에 초고령화가 한국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려 하고 노력한다고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 저는 이런 대안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적어도 주거 문제만큼이라도 정부가 해결을 하자. 조금씩 벌어서라도 갚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연애나 결혼, 출산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자. 그러면 결혼해서 맞벌이라도 하면 빡빡하게라도 평생 살아갈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 고리가 저는 주거 문제라고 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내년 다음 2017년 대선에서 제가 나서서 사회운동을 할 겁니다. 싱가포르식의
젊은 사람들, 또 가난한 노인들에게, 노인들은 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되겠죠. 주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짜가 아닙니다. 저를 사회주의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리로 빌려주고 정부가 정말로 거품을 빼고 직접 나서서 집을 짓는다면 현재 부동산 아파트의 분양가의 40%면 충분히 집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다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평생을 나누어서 30년, 40년, 50년으로 모기지로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갚게 만드는 저가의 집을 공급하고, 여기에 국가의 모든 핵심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젊은 사람들에게 헬조선과 젊은 사람들의 조선증이라고 죄송하다, 센송하다 이런 말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5월 25일 경기도 부천에서는요, 사는 게 힘들다고 유서를 써놓고 세 자매가 나란히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언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두 동생은 2005년 이후에 취업 기록이 없습니다. 알바를 하다가 힘들어서 미래의 의욕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세 자매가 자살해버린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 통계를 보면요, 사망 원인,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8.5명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자살은요,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요인 중에서 뭐 때문에 10대가 죽었냐, 20대가 죽었냐, 30대가 죽었냐 물어보면 자살이 1등입니다. 좀 있으면 40대 자살도 1등이 될 겁니다. 나중에 50대, 60대 자살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 중에서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다. GDP가 9등이다. 무슨 국민소득이 40위 안팎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우리를 칭하고요. 일을 또 한번 보십시오. 직장에서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일을 안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013년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요, 1년에 2163시간을 일을 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2등입니다. OECD 평균보다는 1년에 438시간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요, 정말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해도 꿈과 희망을 상실할 정도라면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여기에서의 이념을 갖다 대는 세력은 실패할 겁니다. 보수든 진보든요. 존속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해결이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요, 그나마 꿈과 희망을 가지도록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집이 해결되고, 그러면 7포 세대, M포 세대가 1포, 2포 정도 포기하는 세대로 떨어질 겁니다. 자, 세상에요, 금수저, 은수저가 많습니까? 흑수저가 많습니다. 흑수저가 훨씬 많아요. 90%가 흑수저입니다. 자, 우리나라 하위 90%가요, 52%의 소득을 가져가고, 상위 10%가 48%를 가져갑니다. 자, 흑수저가 대부분 아닙니까? 흑수저도 사람이고요. 정치의 표는 어떻게 나옵니까? 1인 1표지 1달러 1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원이 한 표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한 표입니다. 보수고 진보고 관계없이요, 이런 눈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무조건 노력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요, 젊은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젊은 사람 헬조선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서 이야기를 했지만 힘을 내라고 한 이야기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 현실은 출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기성세대로서 그 부분 책임을 인정하고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아프리카 청춘이다라고 사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책이 많이 팔리는 사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젊은이들을 정부 이념으로 끌고 와가지고요, 선동을 해서 그것이 보수 정권이라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좌파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요, 젊은 사람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오늘날 문제는 그때도 누적되어 온 것이 내려와서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고도 하고 엄청나게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정치는 안 바뀝니다. 8천억 1조를 모아야 대통령이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되고 나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돈 갖고 선거하는 도널드 트럼프 또라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은 위선은 아니다. 저 사람한테 돈을 수없는 놈이 뜯어갔는데 이 사람도 정주영 회장처럼 내가 돈 뜯기느니 내 돈으로 대선 한번 나가겠다고 놓은 겁니다. 자, 버니 샌더스요. 미국의 정치, 그 다음에 투기 자본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치워버려야 된다고 선동하니까 가는 데마다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미국의 정치요. 당분간 기성정치 내가 볼 때는 끝났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누구한테 선동당하지 말고요. 막연하게 분노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한국의 사회 틀을 바꿔야 되겠는가. 왜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내걸고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습니까? 좌우, 진보, 보수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걸 믿을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내걸고 정확하게 세력화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정치인이 사회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